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스마트 설계 연구실 교수 강나무이고요.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AI, 그래서 떻게 AI를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좀 케이스 스터디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좀 꾸준히 해왔던 휠 디자인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좀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학부는 기계공학이라서 여러분들과 이제 유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영을 한 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가서 차량 개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는 디자인 사이언스라고 해서 융합 설계하는, 그래서 뭐 기계, 컴퓨터, 뭐 디자인 여러 분야가 함께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스마트 설계 연구실에서 한 20명의 이제 석박사 학생분들과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스핀오프한 이제 나니아 랩스라는 기업에서 또 그것을 제품화하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제 생성의 AI 기반의 설계 연구를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왜 최적 설계를 위해 AI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저희 최적 설계라고 하면 보통은 서로게이트 베이스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최적 설계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적성의 문제를 정의하고요.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건 이제 무엇이 디자인 베리어블인지, 무엇이 이제 컨스트레인인지, 무엇이 오브젝티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 변수가 정해지면 그 설계 변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CA 해석을 하죠. 그래서 CA 해석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보통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서로게임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최적 값을 찾죠.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값을. 그러면 이런 최적 설계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일단은 보통 이제 쉐입을 최적화한다라고 하면 다들 많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형상이 보통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형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상을 정형화되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한계점. 두 번째는 이걸 서로게인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입력 변수가 굉장히 많다. 입력의 디멘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로는 예측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설계 문제에서 최적 설계를 찾는다라는 건 또 이제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실전 그 산업의 문제들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SBDO로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인데, 그럼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이제 AI의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 하이 디멘셔널한 스페이스를 굉장히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처를 추출할 수 있고 차원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추출한다라는 건 결국에 내가 어떤 복잡한 대상에 대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중요한 피처들을 뽑게 하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서로게임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원 축소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고차원에서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축소된 저차원에서 최적화를 해서 가장 빠르게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AI를 이용해서 최적 설계를 하는 프레임워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모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와 예측 AI와 최적화 AI라고 봐주시면 결국에 이제 X는 설계를 의미하고요. Y는 공학적인 성능, 퍼포먼스를 의미하고 어, Z 값은 이제 축소된 레이턴 스페이스를 의미하는데, 결국에 생성 모델은 그 Z에서 X로의 매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는 G 오브 Z 함수가 되는 거고, 예측 모델은
x에서 y로의 매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결국에 이 두 함수를 근사화하면 두 함수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고, 제너레이티브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최적화하는 건 결국에 이 생성 모델과 예측 모델을 한 줄로 연결을 해서 Z에서 X를 생성하고 그 X를 가지고 Y를 예측해서 최적의 Z를 찾은 후에 그 Z를 생성형 모델에 넣어서 X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생성형으로 찾는 방법은 쉽게는 이제 컨디셔널한 생성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생성 모델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 성능을 컨디션으로 주면 최적의 X를 생성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냥 핵심은 전통적인 최적 설계에 비해 AI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축소된 공간 Z 스페이스에서 최적 설계를 한다라고 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개념을 좀 더 그 실제 산업에 혹은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문제를 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사실 인풋도 1D, 2D, 3D 어떤 조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웃풋도 1D, 2D, 3D 어떤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좀 크게 묶어서 3D를 생성하려고 하는 건지, 3D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지, 생성하려고 하는 건지, 최적화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2D를 예측, 2D를 생성, 2D를 최적화, 혹은 1D를 예측, 1D를 최적화. 이런 좀 큰 카테고리로 일단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8가지의 키 시나리오로. 제가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제 간단한 페이퍼를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D 설계 시나리오만 살펴보면 이제 예측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학습 이후에 인퍼런스 할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퍼런스 할 때는 3D 쉐입이 들어갈 거고 CAD 모델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컨디션, 뭐 하중 조건이나 바운드리 컨디션이 들어가겠죠. 경계 조건이.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필드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스칼라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지 뭐 스칼라는 뭐 맥시멈 스트레스나 뭐 맥시멈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3D 필드는 모든 노달 밸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스태틱하게 특정 시점을 예측할 건지 다이나믹하게 트랜지언트하게 각 시점별로 예측을 할 건지 등등에 따라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되고 예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생성은 뭐 예를 들어 컨디셔널한 생성을 고려하면 컨디션으로는 내가 원하는 설계 리퀘어먼트들이 들어가겠죠. 그 리퀘어먼트가 들어갔을 때 이제 3D 쉐입이 생성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생성 모델과 예측 모델이 주어지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생성 모델과 예측 모델이 뭐 이터레이티브하게 작동하든 아니면 동시에 학습을 해서 컨디셔널하게 생성을 하든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사실 2D도 동일합니다. 2D도 보통 이제 현장에서 문제들이 3D로 풀기 어려운 경우에 3D를 2D로 이제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깊이 맵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크로스 섹션의 설계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2D 이미지 어떤 특정 뷰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동일하게 예측 AI를 통해서 필드 값, 스칼라 값, 스태틱한 값, 다이내믹한 값들을 예측을 하겠죠. 그럼 제너레이션도 3D로 바로 생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부족으로 3D를 바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2D 단으로 생성을 하고 뭐 이게 뎁스맵일 수도 있고 멀티뷰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시 3D로 복원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예측 모델과 생성 모델이 결합을 해서 최적의 2D를 만들고 최적의 3D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디도 더 단순하죠. 원디 같은 경우에 이제 원디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원디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결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디 같은 경우에 이제 생성은 3D, 2D보다 좀 더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디 예측에선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멀티 피델리티 예측입니다. 그래서 워낙 현장에 가면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 그러니까 값비싸고 정확한 데이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 그러니까 값이 싸고 양이 많은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두 로우 피델리티,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할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런 그 8가지 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그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디테일하게는 앞에서도 이제
중간중간 나왔지만, 예측에도 스칼라 예측, 필드 예측, 타임 시리즈 예측이 있고, 생성에도 랜덤한 생성, 컨디셔널한 생성, 그리고 어셈블리 생성을 할 수 있을 테고, 옵티마이제이션도 이터레이티브하게 할 건가, 제너레이티브하게 할 건가 등이 선택이 가능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예측 성능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멀티 피델리티로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결과값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불확실성까지 예측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요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 정보를 넣어줘서 PINN으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방법 등등 이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맞게 이런 다양한 조합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여줬었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3D 형상들을 수천 개를 딥러닝으로 이제 생성하고, 이제 딥러닝이 그 저차원 공간에서 형상의 유사성을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핑을 해주고 색깔을 입혀주고, 이제 뭐 클릭했을 때 성능을 또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능이 이제 비슷하거나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클러스터에서 보여줄 수도 있을 테고, 성능이 예측되니까 원하는 성능에 맞는 것들을 필터링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설계안과 생성한 설계안을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타겟 성능을 넣어서 바로 컨디셔널하게 최적 설계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설계안을 이제 다운받아서 뭐 쓸- 상세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설계들을 이렇게 서로 설계자들끼리 공유해서 비교하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생성된 설계안들 또 조합해서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큰 그런 개념 상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저희 스마트 설계 연구실 SDL에서 어떻게 휠 연구에 적용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휠 연구를 이제 맨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부터 이제 2025년도까지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보면 그동안 AI 단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빠르게 AI 모델들이 발전할 거라고는 예상을 저희도 못했고, 이제 그런 AI 발전과 함께 저희가 이제 꾸준히 어떻게 하면 엔지니어링 설계를 좀 더 낮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 보니까 저희가 쓴 논문들 중에 한 11편 정도가 이런 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저희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2D를 설계하는데 그냥 단순히 공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심미적으로도, 왜냐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학적인 성능과 심미적인 것들을 좀 조합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 수 있을까를 어, 풀었던 문제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의 가장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기계학회 IDTC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논문을 쓰게 됐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보통 공학적 성능만 고려하는 이제 위상 최적화를 레퍼런스 디자인을 닮으면서도 공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생성형 모델, 그 당시에 이제 겐이었죠. 겐이 더 많은 레퍼런스를 생성을 한 후에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또다시 그 레퍼런스랑 닮으면서 더 공학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시초였고, 그 시초 연구답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600회 이상 그래도 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이쪽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진 연구가 됐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면 또 생성을 할 땐 다양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른 분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다음 했던 연구가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 어떻게 설계를, 어떤 디자인들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가장 좀 다양성 있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학습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심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심미적이라는 거는 이제 감성적인 거잖아요. 물론 레퍼런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면 이제 더 심미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AI가 만든 디자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제 온라인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미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어, 제, 제너레이션 된 디자인들에 대한 랭킹을 매기게 했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이런 모델을 만들 때도 단순히 딥러닝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피처들을 뽑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휠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실제 디자이너가 평가도 해봤더니 X축이 이제 디자이너의 평가 점수고 Y축이 공학적인 성능 예측 값인데 이런 걸 이제 상충되는 파레토 프론트를 뽑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는 좋아하지만 성능은 안 좋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는 싫어하지만 뭐 성능은 좋아지는 이런 좀 데이터 기반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볼 수 있는 연구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은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항상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딥러닝 기반에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문제점이 결국에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Y 데이터는 사실 X만 많으면 정말 매뉴얼하게도 해석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쌓을 수 있는데 문제는 X가 없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땀 한 땀 캐드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X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까? 그럼 결국에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테릭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2.5D로 캐드 오토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포크 뷰에서는 이미 이제 다양한 걸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휠의 크로스 섹션 이미지 그 정보들을 모아서 학습을 해서 새로운 크로스 섹션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든 그 스포크 뷰와 크로스 섹션을 잘 조합을 하는 캐드 오토메이션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스텝 바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그걸 CA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또 예측 모델을 통해서 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성능 측면에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3D 합성 데이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기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돌려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런 단순한 강성 해석뿐만 아니라 이런 임팩트 테스트를 통해 강도 해석 데이터를 쌓고 강도 해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D 딥러닝을 통해 이제 CAD가 들어오면 스텝 파일이 들어오면 바로 그걸 복셀 기반으로도 할 수도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필드 값을 예측할 수도 있고 어떤 맥시멈 스트레스 값도 예측할 수 있게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원래 해석을 다 돌려서 알 수 있는 어떤 최대 응력 위치를 예측으로, 딥러닝 예측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 3D 예측이 가능하면 더 이제 좀 깊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잘 예측을 해요. 잘 예측을 하는데, 내가 정작도 새롭게 뭔가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걸 이제 기존의 예측 모델에 넣으면 잘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미리 모아서 학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멀티 소스로 들어올 텐데 각각의 이제 형상 피처들이 굉장히 다른 이것들을 학습을 해서 새로운 타겟이 왔을 때도 잘 예측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휠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이게 뭐 예를 들어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따라 다양한 3D 해석 그 예측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메시 기반으로 그래프 기반으로 예측하겠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또 예측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전처리를 어, 딥러닝의 예측 결과가 최적화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모델 하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아, 앞 단계에서 이렇게 그 2D 기반으로 혹은 2.5D 기반으로 설계를 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3D를 다이렉트하게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없이 최적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이제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임플리시트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 그 CAD의 서피스까지의 거리를 딥러닝이 예측함으로 해서 그 예측 모델을 갖고 이 3D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D 같은 경우, 3D를 표현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일단 코디네이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XYZ 좌표,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예측하는 부분은 이 코디네이트에서 이 표면까지의 거리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무 임의의 점을 입력을 하면 그 임의의 점에서 이 표면까지의 거리를 얘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 기반으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Z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들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넘 파라메트릭하게 최적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 변수가 어떤 파라미터가 아닌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우리의 설계 변수가 돼서 뭐 스티프니스가 맥스가 되고 미니마이제이션이 되고 혹은 맥스 그 중량이 맥스가 되고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이런 파레토 프론트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심지어 이제 30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한 경우에도 되는데 아주 익스트림하게 단 두 개의 데이터만으로도 이 아까 뉴럴 임플리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면 인터폴레이션을 잘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 현장에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넌 파라메트릭하게 최적 설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그래도 또 우리가 산업에서 원하는 건 굉장히 정말 디테일한 그런 형상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리얼리스틱한 그런 디테일함이 묻어 있는 그 설계안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3D 단에서 바로 하기에는 아직은 3D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많이 뭐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은 확실히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2D 파운데이션 모델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연구했던 2D 기반으로 생성했던 당시에는 이제 이런 블랙 앤 화이트의 어떤 토폴로지 형상만 생성을 했다면 스테이블 디퓨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일단 만들고 이 이미지를 어, 그 포토리얼리스틱한 이 이미지에서 이제 이 음영을 가지고 저희가 입체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입체감을 어, 이거는 그 우선 이렇게 만드는 영상부터 보여드리는 거 할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땐 어, 뭐 다음과 같이 이런 기본적인 블랙 앤 화이트 패턴부터 생성을 하고 뭐 스포크 개수를 고르고 뭐 원하는 형상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스타일링을 좀 입히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생성이 됨과 동시에 이제 공학적인 성능, 뭐 중량이나 스티프니스를 예측을 하고 기존 차량의 대보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엔지니어 없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랑 엔지니어와 뭐 세일즈맨 마케터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향후에 만들 좋은 컨셉의 차량을 잘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바탕으로 좀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그런 입체감을 뽑아내서 3D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이제 뎁스맵을 활용을 했습니다. 뎁스맵을 이제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추정된 뎁스맵을 이용을 해서 다시 그 3D로 복원하는 이제 기술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어떤 2.5D로 만들 땐 굉장히 플랫한 그런 디자인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런 입체감이 있는 3D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2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3D 메쉬로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고 2D 파운데이션 모델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최근에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저희 이제 스마트 설계 연구실 데이터셋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RGB
이미지랑 뎁스 이미지, 그리고 이런 3D STL 파일이랑 스텝 파일, 그리고 또 공학적인 성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D에서 시작해서 3D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매핑이 가능하다 보니까 2D 단에서 그 생성을 할 때부터 3D의 성능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D를 생성하지만 3D 성능들을 고려해가면서 생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 얘네들이 2D를 만들 때 단순하게 그냥 눈에 봐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3D로 복원됐을 때 공학적인 성능을 이제 고려하면서 최적화를 하게 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입니다. 결국에 맨 앞에서 제가 왜 AI로 최적 설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 리미테이션을 그 리미테이션을 AI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시나리오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문제 정의 관점에서 조금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나왔던 어떤 뭐 그 이런 8가지 시나리오들이 결국엔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휠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D 문제, 2.5D 문제, 3D 문제 등에 이제 굉장히 골고루 적용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 같아요. 요즘 모델의 발전을 보아하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